한글 프로그램 작업하실 때, 실행하실 때 여기 있는 바탕화면에 있는 요 아이콘을 이용해서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 시작 단추. 원래 바탕화면에 저거 있는 원래 없습니다. 원래 바탕화면에 저 아이콘이 원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어디 있다고요? 항상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한글 이렇게 시행하셨죠? 그럼 파워포인트 2010 버전이 2016 버전이거든요. 일단은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이런 아이콘입니다. 파워포인트 아이콘이 2016 버전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고요. 뭐 바탕화면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쓰셔도 되긴 한데 일단 근본 오늘 지금 거기 클릭하지 마시고 시작. P입니다. P 파워포인트 첫 번째 글자가 P입니다. 기본 세팅이 P에 가서 이렇게 세팅돼요. 파워포인트 2016이라고. 그러면 잠깐만요. 자, 화면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되겠네요. 음, 제 수업 스타일이 어떤지 아시니까 저는 뭐 이런 류의 수업을 할 때 뭐 많은 문제를 푸세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꼼꼼하게 설명 듣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충분하거든요. 어디에 무슨 기능이 있는지 찾아갈 정도만 되면 그 이상은 하고 싶은 뭐 전해드리고 싶어도 이 시간적 여건이 안 돼서. 자, 교재는 일단 6페이지고요. 자, 화면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일단 거기 새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문구가 보일 겁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파일의 이름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파일 이름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자, 그러면 새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는 요 녀석한테 들어가려면 더블 클릭. 클릭이 아니라 더블 클릭. 그리고 요건 한글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요걸 자, 탭이라는 구조죠.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탭 이렇게 탭이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그러면 뭡니까? 위아래 올라가죠. 그게 한글과 비슷한 겁니다. 구조가 여기 우측 하단에 리본 메뉴 우측 하단에 접기, 펼치기, 축소, 확대, 축소. 그다음에 더블 클릭. 물론 다른 키도 있긴 한데 뭐 그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단축키가 컨트롤 F1인데 이거 잘 쓸 일은 없을 겁니다. 항상 요래 놓고 요게 기본값입니다. 요렇게 나오는 구조가 됐습니까? 한글처럼. 자, 그러면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할게요. 우리 한글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요 용어에 맞춰서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여기 프레젠테이션 1 제목 표시주의라고 표현하고요. 파일 이름이 표시가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는 파일 이름을 준 게 아니라 임시 이름 프레젠테이션 1이라고 임시 이름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명령,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명령들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여기 배치시켜 놨다. 도구 모음, 명령, 별의 모음, 도구 모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쓰진 않을 거니까. 그다음에 밑에 뭐 홈, 삽입, 페이지, 디자인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탭 부분이라고 있죠. 이렇게 사각형 형태의 탭. 클릭하시면 회색 영역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는 뭘 한다고요? 리본 메뉴라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리본 메뉴. 그리고 탭. 그다음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선이 꺼져 있습니다. 구분선이라 표현하고 이 구분선에 의해서 나타나 있는 이런 영역을 우리는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 안에 명령 단추들이 있는데 명령 단추는 우리가 경험해 보셨다시피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바로 나타나는 형태와 이렇게 역삼각형이 달려져 있는 형태, 이런 형태를 제가 수업 중에 목록 단추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목록 단추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흰색 영역이 보이시죠? 흰색 영역. 여기를 흰색 공간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작성할 겁니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상에서 저 흰색 영역을 슬라이드라 그럽니다.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 안에 우리 한글 시간에도 배웠던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대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도 이런 도형과 같은 글상자, 한글로 말씀드리면 글상자와 같은 곳에 그 글자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항상 선택을 하면 이렇게 뭐 흰색 점, 동그라미 점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이런 구조 형태를 우리는 개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개체. 이런 데다가 이런 개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슬라이드라는 흰색 영역을 구성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런 이제 슬라이드가 많이 모이면 하나의 파워포인트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파일을 부르는 명칭, 프레젠테이션, 이번엔 PPTX라고 부릅니다. PPTX. PPT의 약자는 뭐냐면 파워포인트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X는 뭐 XML이라고 하는 거 약자인데 이거 뭐 그냥 하나. 이것도 이제 뭐 야기가 있긴 한데 우리가 수업과 전혀 좀 동떨어진 야기라서 크게는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PPT만 아시고. 과거에는 PPT라고 붙였다고요. 한글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HWP라고 지금 우리는 붙여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2020 버전은 기본값이 아마 HWPX라고 나올 겁니다. 거기도 X라고. X 가지고 인터넷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찌됐든 요즘 파일이 이런 기본 파일이 한글 파워포인트는 이렇다. 그리고 이런 이제 슬라이드가 보이는 여기를 슬라이드 요 회색 영역을 슬라이드 창이라고 그럽니다. 슬라이드 창.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슬라이드 현황이 쭉 나타날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슬라이드 목록창 그렇게 표현할게요. 슬라이드 개요창, 목록창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슬라이드 1/1 뭐 한국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상태 표시줄이라고 그러고요. 한글에도 있죠. 뭐 내용 정보를 보여주는 상태 표시줄. 상태 표시줄. 그다음에 뭐 보기 전환 도구모 기본 보기 까지 클릭은 하지 마세요. 여러 슬라이드 보기, 뭐 읽기용 보기, 슬라이드 쇼. 그다음에 마이너스 단축, 축소, 화면 배율을 줄이고 축소해 주는 이거 뭐 한글 시간에도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다음에 요게 그 오른쪽에 있는 게 현재 작업 사항을 꽉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슬라이드가 지금 제 화면 기준 꽉 안 차 흰색 영역 테두리가 다 안 보이시잖아요. 그걸 보이게끔 해주는 알아서 자동을 맞춰주는 겁니다. 클릭하시면. 그다음 우리 한글 시간에 배웠던 화면 배율을 느리고 줄이려는 단축키 기억나세요? 컨트롤 마우스 휠 똑같이 먹힙니다. 똑같이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마우스 휠. 컴퓨터 녀석은 다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먹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면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조금 한글로 잠깐 돌아가서 한글도 여러분들 한글 작업을 파일 작업을 할 때 제가 여기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은 무엇은 우리가 일반적인 리포트 꾸밀 때 사용하는 기능들입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아니죠. 아니죠. 우린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기본 그 위에 있는 기본 글꼴에 가가지고 그냥 서식 적용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어려운 스타일을 배웠잖아요. 스타일을 배웠다는 건 몇 페이지짜리 문서 작업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몇십 페이지짜리 논문이라든지 뭐 300페이지짜리 책을 쓰겠다는 거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교재에 있는 이런 책들 만들 때 쓰는 기능들이라고요, 사실은.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처음 그러면 그런 이제 이런 페이지짜리 이런 교재에 있는 이런 내용을 작업을 할 때 인쇄할 사이즈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책을 만들 때의 사이즈. 응? 인쇄할 사이즈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죠. 내가 A자 작업을 A4로 해놨는데 출판사에서 뭘로 한다고요? B4로 한다. B5G로 한답니다. B5G 사이즈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 책을 만드는 기본 요 사이즈로 한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문서 작업 다 해놨는데 이걸 다시 바꿔야 되잖아. 그럼 내가 또 작업이 얼마나 또 많은 작업이 들어갈까요? 수정 작업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래서 한글 시간에 처음에 문제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였습니까? 할 이름 주고 여러 개 조정하셨죠.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출판사에서 그렇게 여력을 가지고 만들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자 다시 파워포인트 돌아서 파워포인트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방금 슬라이드라고 했습니다. 그럼 슬라이드의 사이즈가 정해져서 작업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은 게 좋을까요?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단순한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이걸 이제 활용을 하면 되게 복잡한 일이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게 엑셀이 한글이 되든 파워포인트가 되든. 자, 그러면 교재 6페이지에 가시면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일단 프로그램을 딱 실행시켜서 깨끗한 파워포인트 파일이 화면에 나타나면 무조건 파일 이름을 주는 겁니다. 자, 뭐 단축키는 한글 시간에 썼던 Alt S나 뭐 키지 않고요. 컨트롤 S라고 제가 쓰는데 컨트롤 S로 저장하시고 아니면 파일 탭에 저장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백 아니면 자, 빠른 실행 도구mom에 있는 저장을 이용하시든지 단축키는 좀 외우세요. 컨트롤 S 그리고 자 가운데 영역에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찾아보기 저장할 위치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문서 폴더 아래에 내 PC 문서 폴더 아래에 어디? ITQ 폴더 아래에 ITQ 더블 클릭에 저장을 해야 된다. 저장한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대시 본인 이름. 수험번호는 없으니까 오늘 날짜로 대체할 거고요. 대시 본인 이름 시험이라. 자, 본인이 위치는 ITQ 폴더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름이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아까 뭐 한글에서 여백, 그러니까 용지에 대한 사이즈 작업을 했다면 여기도 슬라이드 크기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자, 원래는 처음부터 이걸 원래 파워포인트 제가 정상적인 파워포인트 수업 시간이라면 요거부터 원래 가르쳐 드리진 않은데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 좀 크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자, 디자인 탭에 사용자 지정. 자, 거기 교재 6페이지입니다. 가로 1번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자, 슬라이드 크기 A4 용지로 설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그런 값이 없죠? 없으면 항상 목록 아래쪽에 구체적으로 슬라이드 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창을 열어주는 기능이 존재한다. 클릭. 어, 이제 보이시고 수업 따라오는데 지장 없어요. 지금 수업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뭐 업데이트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슬라이드 크기에 보면 지금 혹시 이 화면에 보이는 저 슬라이드 사이즈 비율이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16대 9입니다. 제 비율이. 혹시 16대 9라는 비율로 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과거에 혹시 모니터 사이즈 비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4대 3이었습니다. 지금 쓰고 계시는 그 모니터의 비율이 16대 9입니다. 16대 9라는 건 가로 방향이 16이고 세로 방향이 9라는 이야기죠. 16대 9라는 비율에서 들어보신 적 없어요? 여러분 생활에서? 없어요? 집에 있는 컴퓨터 브라운관, 요즘 그 TV 브라운관이 16대 9입니다. 홈쇼핑 저만 봐요. 홈쇼핑 TV 선지하는 거 못 보셨어요? 그 16대 9라고 나옵니다. 오늘부터 유심히 보세요. 네? 그게 16대 9라고 나온다 이거. 그래서 지금 이 크기가 16대 9 슬라이드라고요. 그래야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니터에 꽉 채워서 나온다고요. 빈틈없이. 슬라이드 쇼라는 결과를 볼 때, 그런 결과물을 볼 때. TV에도 마찬가지예요. TV에도 컴퓨터 연결할 수 있잖아요. TV하고 모니터, 노트북하고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때 슬라이드 쇼를 TV로 이렇게 하면 꽉 채워서 나온다고. 그래서 간혹 우리 TV 옛날 그 영상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잘려서 나오는 거 보시잖아요. 검정색으로. TV를 보시다가. 그게 영상이 4대 3 비율 영상이라서 그런 겁니다.
16대 9을 비율에다가 4대 3을 보이니까 오른쪽이 잘려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기본이 16대 9 비율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정확한 사이즈 용지인 A4 용지를 쓰겠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시험을 준비해야 될 입장이다. 자, A4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이거 파워포인트 실행시키면 깨끗한 파일 딱 내시면 무조건 해야 될 일이 이름 주시고 요거 크기 조정하시고 한글하고 똑같습니다. 그 순서는. 그리고 나가죠, 일단은. 그리고 요건 어느 쪽으로 선택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기본값 상태로 두고 그냥 나갈게요. 최대하라고. 개체를 이게 사이즈가 조정이 되니까 개체들을 뭡니까? 그냥 요 사이즈에 맞춰서 그냥 작업을 하겠다. 그냥 가로 길이에 뭐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약간 변화가 생겼죠. 이게 4대 3이죠. 조금 보기 싫습니다. 4대 3. 근데 문서 작업이 4대 3이라서. 자, 그다음 이제 그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업한다. 그 다음에 2번 마스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모른 척 하세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슬라이드 순서가 있는데 총 몇 개의 슬라이드를 작업을 할 거냐면 총 6개의 슬라이드를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교재 102페이지로 갑니다. 우리 여기에 내용이 지금 다 안 나타나 있거든요. (102페이지) 두 번째 항목의 슬라이드 크기는 A4 페이지로 설정할 것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오늘은 필요한 것만 읽을게요. 다음에 와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의 그 세 번째 항목에 보시면 슬라이드 총 개수는 6개로 구성 보이세요? 그 슬라이드 1번부터 순서를 작업하여 반드시 문제와 세부 조건이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필요하면 다시 올게요. 자, 그러면 총 6개의 슬라이드를 빈 슬라이드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제목 우리가 이제 요런 구조를 자, 제목 안에 있는 요걸 자, 작성할 내용에 따라서 슬라이드의 형태가 다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여기를 제목 슬라이드라고 그럽니다. 제목 슬라이드. 그리고 슬라이드 목록에 보시면 1번 슬라이드라고 그럽니다. 1번 슬라이드. 그러면 진짜 이건 제목이죠, 말 그대로. 그러면 다음 이제 실제 내용이 작성이 돼야 될 슬라이드가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홈 탭에 그러면 어디에 가면 그 기능이 있을까요? 슬라이드가 이런 흰색 영역의 슬라이드가 추가 삽입이 되어져 있구나. 어디 가면 있을까요? 삽입에 가야 있겠죠. 개념적으로. 그럼 여기 새 슬라이드 추가 그런 박스 보이죠? 근데 실제로 여기 잘 쓰진 않고요. 홈 탭에 보시면 슬라이드라는 영역이 여기서 보통 많이 처리합니다. 여기 슬라이드. 그래서 일단 파워포인트의 기본 색깔은 시그니처 색깔은 주황색 계열입니다. 예? 검은 빨간색, 어두운 빨간색,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요거 빨간색 계열입니다. 요거 됐습니까? 예? 색깔 지금 눈에 보이는 색깔이 지금 빨간색이 많이 안 보이냐고요? 보이죠? 우리 나중에 엑셀 하게 되면 엑셀은 기본 색깔이 초록 색깔이면 초록 색깔. 자, 빨간색 그러면 내가 선택한 슬라이드가 지금 1번 슬라이드고요. 항상 다음 슬라이드가 추가가 될 건데 위에 걸 누를게요. 클릭. 하면 이렇게 2번 슬라이드가 삽입이 됩니다. 2번 슬라이드는 1번 슬라이드와 형태가 다르죠? 다르죠? 제목 올리면 여기는 제목 입력, 텍스트 입력, 내용 입력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는 글자만 있는 게 아니고 표도 있고 차트도 있죠. 그 다음에 그림도 있죠. 그 다음에 도형도 있죠. 도형 얘기 없군요. 자, 일단 어찌됐든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면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런 구조를 뭐라 그러냐면 내용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슬라이드의 형태를 내가 작업할 내용의 형태에 따라 슬라이드 형태의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해 놓은 슬라이드의 이름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레이아웃에 가시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레이아웃 이름이 있습니다. 제목 및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1번 슬라이드 선택을 해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이름을 확인해 보시면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슬라이드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특정 슬라이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항상 뒤에, 자, 목록 단추를 써, 이번에는. 그러면 내가 필요한 형태의 슬라이드를 구성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아무거나. 그럼 이렇게. 구조가 다르죠? 레이아웃. 이 녀석이 방금 선택할 때 이름이 뭐였습니까? 비교였네요, 비교. 비교, 비교 레이아웃입니다. 슬라이드 레이아웃입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내용을 작성에 따라서 저런 걸 이제 골라내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긴 한데, 우리는 뭐 굳이 그럴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내가 삽입한 형태가 이게 아니라 뭐였다고요? 지울까요? 지우는 건 여기 위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자, 지운다는 키는 딜리트 키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슬라이드 삭제. 그냥 딜리트 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딜리트. 슬라이드 삽입. 필요 없는 슬라이드를 갖다 지우고 다시 삽입. 필요 없다 딜리트 키. 오른쪽 마우스 버튼 슬라이드 삭제. 됐습니까? 자, 그다음 슬라이드 삽입하는 방법에 요런 방금처럼 여기를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목록 단추에서 내가 특정한 슬라이드를 미리 선택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럼 위에 거 뭐냐고요? 위에 거는 2번에 있는 여기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라 있잖아요. 그럼 요 형태가 선택되어 있는 요 형태가 삽입이 됩니다. 요 형태. 자, 이번에 제가 레이아웃을 따라오지 마시고요. 제가 레이아웃 비고로 바꿨습니다. 자, 바꾼다 그랬죠, 이건. 바꾸는 기능입니다. 레이아웃 형태를 변경하는 기능. 그럼 바꿔서 내가 여기다 위에 걸 누르면 3번, 4번 내 형태 똑같아지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판단하기 힘드시면 뭐 지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레이아웃을 다시 이렇게 추가한다 알고 계시면 되고, 뭐그 정도만 알면 뭐 충분히 작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런 구성 요소를 내가 지울 수도 있잖아요. 개체들을 실수로. 지워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삽입을 했을 때 형태가 달라져 버렸잖아요. 구조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다시 설정. 그러니까 근본은 저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슬라이드 지우고 다시 새로 삽입하셔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존에 작업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정말 아깝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Z라는 방법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 자체만 다시 설정하는 방법이 다시 설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설정. 이 녀석의 이름이 제목 및 내용이었잖아요. 레이아웃 이름이. 그러면 그 형태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라는 겁니다. 그 형태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마 삽입하시고 딜리트 키 누르시고 뭐 그 정도만 아셔도 이 내용은 다 처리할 건데, 자, 총 몇 개의 슬라이드를 만들 거라고요? 6개. 자, 1번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어야 하고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시험이라서 이렇게 딱 하고 말 겁니다. 더 이상 뭐 딴 거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부터 6번까지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슬라이드를 삽입할 겁니다. 요거죠, 요거. 엔터 치셔도 된다 그랬죠. 엔터. 왜냐면 그다음에 총 6개의 그리고 여기까지 준비되셨으면 저장. 왜 다른 거 하면 안 되냐고요?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다른 레이아웃을 자꾸 추가시키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았어요. 나중에 다른 기능 때문에. 그렇게 전달해드리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좀 익숙해지면 실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시면 됩니다. 뭐, 기능적으로. 뭐, 내용적인 건 사실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한글 배우셨잖아요. 한글 내용 가지고 요거 다, 뭐, 시간만 뭐, 무한대로 들이면 다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시간만 무한대로 들이면 지금 현재도 제가 아무 기능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알아서 다 하실 수 있을 정도라고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 내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저한테 이 자리에 와 계신 거니까. 아까 회사 이야기 했잖아요. 빨리 만들어야죠. 이왕 같은 값이면. 자, 그래서 이렇게 총 6개의 슬라이드를 구성한다. 총 슬라이드가 6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슬라이드의 번호가 몇 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상태 표시를 해보시면 여기 왜 5개밖에 없죠? 총 6개. 이총 6개죠. 그 6번째 슬라이드에 있다. 요거. 자, 일단 6페이지는 여기까지입니다. 파일명 주시고 슬라이드 6개 구성을 하는데 1번 슬라이드는
자, 이름 외우세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2번부터 6번은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오케이. 거기까지. 저장, 컨트롤 S. 자, 그 다음에 그게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아마 제가 다르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아마 요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교재를 어차피 또 보실 거니까 아니면 또 영상을 보시거나 하는데 되도록이면 교재에 맞춰서 이 부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안 할 겁니다. 지금은 안 할 겁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그 나중에 때가 되면 왜 나중에 하는지는 때가 되면 알 수 있고요. 자, 저희들은 이제 21페이지로 갈 겁니다. 21페이지. 자, 교재 21페이지. 자, 거기 제목이 표지 슬라이드고요. 자, 총 6개의 슬라이드 중에 1번 슬라이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1번 슬라이드 작업입니다. 자, 표지 디자인, 도형, 워드아트. 자, 워드아트는 도형은 아시죠? 문제 읽고 있습니다. 도형은 아실 거고, 표현이. 그다음에 워드아트는 한글로 따지면 글맵시라는 거 아세요? 그겁니다. 그다음에 그림도 아실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슬라이드 안에 들어갈 내용물들이죠. 내용들이 추가되거나 삽입돼야 되겠죠. 그럼 이런 기능들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삽입 탭에 있을 것 같죠. 뭐. 가니까 슬라이드 삽입, 표 삽입, 그림 삽입, 도형 삽입, 스마트 아트 삽입, 차트 삽입. 스마트 아트가 뭔지 모르지만 일단 넘어갈게요. 차트 삽입. 우리 아는 것만 일단 체크하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글상자. 이게 우리 이제 말하는 여기서는 택상자, 글상자. 그 다음에 워드 아트. 요게 글자를 그래픽 요소 감식 이쁘게 꾸민다라고 하는 글맵식 워드 아트. 용어가 좀 달라졌습니다. 용어가. 네. 그리고 뭐 여기에 또 뭐 기호 한글 시간에 배웠던 기호라든지 그 다음에 비디오 동영상도 추가가 가능하고요. 오디오 소리도 가능하고 뭐 그런 기능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업해야 될 게 방금 뭐라고요? 표지 슬라이드 1번 슬라이드이고 1번 슬라이드 선택하시고 뭐 번호가 달려져 있으니까 확인하시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도형자 아까 문제에 세부 조건 맞추라고 그랬죠. 자, 초록 색깔로 세부 교재에 세부 조건이 있습니다. 도형 편집. 자, 도형 편집입니다. 그러면 도형이 있어야 되겠네요. 삽입에 도형. 자,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일을 해도 편집이 누가거리 아니다. 그냥 부장식 받는 거 지금. 자, 일단 1번부터 6번까지 슬라이드를 구성할 건데, 그건 나중에 교재에서, 문제지에 다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걸 완성을 할 건데, 그걸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라고요. 자, 화면 보시고요. 1번 슬라이드. 이렇게. 2번, 그 지금 교재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1번 슬라이드. 21페이지에. 맞아요? 네, 그거. 그 다음에 2번 슬라이드, 요렇게. 그것도 이제 나중에 페이지 넘기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냥 전체 현황만 보세요. 그 나눠진 유인물 가지고. 그 다음에 3번 슬라이드 작업 요렇게 할 거고요. 4번 슬라이드, 5번 슬라이드, 6번 슬라이드. 요렇게 순서대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순서대로 그렇게 출력해 놓은 거니까 그 전체 6개의 슬라이드가 그거라고요. 전체 지금 그림이 없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 뭐 파일을 열기도 돼 있지만. 자, 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건지 전체 윤곽은 잡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시간만 들이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 한글 정도 꾸밀 수 있으면 파워포인트는. 결론은 뭐냐고요? 이것도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단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요 작업을 하시는데
이제 이 작업을 하시는데 지금 그 도형 편집이라는 부분이 요 그림에 그림 배경이 나와 있는 이걸 도형이 그러면 이건 이제 생각을 좀 잘해요. 문제에서 분명히 도형을 삽입하라 그랬고 도형 편집이니까 도형 삽입이 먼저 되어져야 되고 그 배경에 뭐가 채워져야 됩니까? 그림이 채워져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걸 역으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불러놓고 도형 테두리에 집어넣어도 됩니다. 근데 문제의 내용에 따라 가셔야 된다는 거죠. 도형 편집이니까 도형 작업을 하시는데 그 전에 자 이런 작업을 하시기 전에 이거 사용할 건가요? 이거? 전체 윤곽공에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없앱시다. 자 이때 커서가 놓이면 바깥쪽이 점수 모양이고요. I자 모양 이제 클릭을 하시면 그러면 요건 텍스트 편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텍스트 편집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점선이 이렇게 보이면 그리고 커서가 여기 깜빡깜빡거리거나 아니면 범위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거나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는 건 커서가 없으면 범위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커서가 여기 안에 있다. 텍스트 편집 상태입니다. 이건 개체 선택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개체가 있었네요. 자, 이것들을 선택. 그래서 자, 일단 필요 없으니까 실선 모양입니다.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신 다음에 실선 모양의 상태에서 개체 선택, 뭐 도형 선택, 뭐 글상자 선택, 뭐 이렇게 텍스트 상자 선택,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됩니다. 필요 없죠.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운 상태에서 할게요. 그럼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하실 겁니다. 자, 하고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도형을 삽입을 할 건데 어떤 도형을 삽입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판단. 직사각형 같은 거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삽입의 도형. 자, 사각형 영역에 자, 안타까운 점이 정확한 이름을 안 줍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제부터. 내일 아니군요. 다음 주 월요일쯤 되면 아마 이제 드러납니다. 자, 이것만 직사각형 정도 쓰면 되겠네요. 클릭.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클릭 드래그. 가운데 좀보다는 위로 좀 올라갔으면 더 너비가 좀 컸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방금 이게 슬라이드의 반을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형 같은 작업을 하실 때 보기 탭에 가시면 안내선이라는 게 있어요. 안내선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슬라이드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안내선 클릭을 하시면 슬라이드의 중심 0점입니다. 이게 0점. 됐습니까? 선이 나오는 거 확인하셨죠? 그리고 안내선. 그래서 도형 같은 거 개체 작업을 하실 때 크기 작업 같은 거 위치 작업 같은 거 하실 때 요거 하시고요. 여기도 안내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도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인 세팅만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내용이 한 절반 정도 좀 넘어가면 좋겠는데 넘어온 것 같네요. 이거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도형의 그림 채우기. 자, 그리기 도구 서식. 자, 우리가 이런 걸 사항별 탭이라고 그랬다. 사항별 탭. 사항별 탭에서 처리를 일단 해보죠. 우리 뭐 한글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능적으로. 자, 도형에다 그림을 채우겠다. 그러면 찾아야죠. 채운다는 기능이 여기 있네요. 도형 채우기. 채운다. 그러면 색깔로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으로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라데이션 효과를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질감, 표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질감 형태를 채울 수도 있고 마우스 포인터 가이드 되시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실시간 미리 보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그 중에 뭐 그림으로 채우겠다 그랬네요. 그림. 그래서 자, 그림은 어디서 가져왔을 거냐면 컴퓨터에 있는 파일. 요게 컴퓨터를 이야기합니다. 개인 컴퓨터. 요거 파일에서 찾아서 쓰겠다. 그러면 그림의 위치는 어디 있다고요? 문서, 클릭, ITQ 폴더 아래 더블 클릭, 오른쪽에 있는 ITQ. 다음 픽처 폴더 아래 문제 경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1, JPG, 그림 1, 파일명 확인하시고 그리고 삽입.
그 다음, 투명도 50%인데, 자, 지금은 그림을 바로 불러왔기 때문에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그대로 다 보여주겠죠. 저런 값을 이제 투명도로 따졌을 때 원색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투명도 제로라고 합니다. 그럼 투명도를 조절하는 건, 그럼 투명도 값을 조절해야 되겠다? 찾아야죠. 투명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표현들이 없습니다, 실제. 실제 없습니다, 여기. 그럼 어디 가야 되느냐? 도형을 이쁘게 꾸미는 요런 기능에 들어갑니다. 요 아이콘, 작은 아이콘.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창이 하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요 단추입니다. 요 단추. 그거. 뭐 필요 없으면 닫으시면 되고. 여기 요 단추 클릭 하시고, 자, 요 창을 뭐라 그러냐면 작업창이라고 그럽니다. 작업창. 요 화면 오른쪽에 나타나는 요 구조 작업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림 서식 작업창이라고 그럽니다. 제목. 그다음에 아까 파워포인트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요? 어두운 빨간 색깔입니다. 빨간색 계열.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제가 왜 자꾸 빨간색 이야기하냐고요. 클릭을 했을 때, 기본 클릭을 했을 때 나타나는 색깔이 빨간 색깔이라고요. 이게 선택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투명도잖아요. 그럼 찾아야죠. 투명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자, 마우스 포인트 올리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타나니까 확인해 보시고. 어디쯤 가면 있을까요? 응? 찾았어요? 채우기에 있습니다. 채우기. 페인트 모양의 아이콘, 채우기면서 채우기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투명도. 채울 때의 투명도를 조정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요건 아시죠? 사용법은. 기본 단위 퍼센트이고 50이니까 값 조절 단추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입력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값 입력한 여기서는 엔터 치셔도 됩니다. 여기는 한글과 좀 다릅니다. 엔터. 여기는 꼭 엔터 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약간 흐릿하게 나왔죠? 자, 그다음 도형 효과의 부드러운 가장자리 품질. 그럼 일단 작업창은 내버려 두고요. 일단 작업창 나중에 또 추가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도형 효과라네요. 아, 효과라는 단어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 가면 어딘가 찾아보면 있겠죠. 그래서 쭉 훑어보니까 그림자 반사, 내용, 부드러운 가장자리 입체. 우리가 가로 안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그럼 부드러운 가장자리 찾아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포인트 값이 5포인트. 부드러운 가장자리 뭔지 아시겠죠? 가장자리를 흐릿하게 처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얼마만큼? 뭐 이 정도 값만큼. 됐어요? 그리고 작업창은 열어두셔도 되고 닫으셔도 되고,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다면 열어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설명은 여기서 처리 가능하면 대충 여기서 하시고요. 만약 여기서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처리해야 된다. 우리 한글에서 했던 것처럼. 그러면 창을 이렇게 열었죠. 대화상자는 창을. 여기서는 작업창이라는 걸 열어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 여기 다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설명을 드리고 가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다 못 해드리고요. 필요한 것만 딱딱 짚어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다른 것들도 한 번씩 눌러보시라고요. 이건 제가 뭐 크게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본인이 인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인지가 안 된다. 그럼 저한테 또 물어보시면 되죠. 뭐 어떤 기능인지 정확하게 느낌이 없으면. 자, 그럼 끝났나요?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저장.